아난티입니다. 미 3대 지수를 볼 텐데요.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저점에서 반등하길 기대하지만 크게 하락하며 급락이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둘 중 반등하리라는데 한 표 던집니다. 하한선에서 반등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락 쪽으로 봅니다. 나스닥 채널을 보면 하한선과 거리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한 번 더 하락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연봉 상승 추세고요. 월봉 상승이고요. 하지만 주봉부터는 자유낙하를 기대하게 됩니다. 일봉도 자유낙하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현재 하락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코스피 연봉인데요. 상승 추세입니다. 월봉 횡보하겠고요. 주봉 하락하기가 더 쉽고요. 코스피 일봉은 코스닥처럼 자유낙하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 3대 지수와 코스닥, 코스피 양대 지수를 보면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지금 장이 열렸을 텐데 미국 증시가 하락하리라는데 그 방점을 두고 나머지 코스피, 코스닥을 예상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아난티 연봉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연봉 상승 추세이고요. 월봉 하락 추세입니다. 주봉 다이버전스입니다. 일봉 하락을 기대합니다. 여기서도 또 다이버전스인데요. 이 다이버전스라는 말이 좀 거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연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는데 여기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이버전스거든요. 어느 한 시점에 가게 되면 이게 계속 유지됐을 경우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결국 그 일봉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현재는 아무런 그 움직임이 없다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어찌되었든 아난티입니다. 타가 아니라 아난티는 현재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일반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선 차트는 상승 추세로 보이는데 특별한 지지저항선은 없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상승 추세입니다. 이큐보임 차트인데요. 상승 추세입니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래 차트 추세선을 그리자면 이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일봉 위치와 이 추세선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마 소폭 반등할 최소한 소폭 반락할 가능성이 반락이 아니죠.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매물대 차트인데요. 최대 매물대가 지지선이나 위로 저항선도 꽤 됩니다. 이거죠. 이 매물대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위로 보면 저항선들도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 역시개혁선인데요. 역시개혁선에 보면
종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종점입니다. 이렇게 맞죠? 이건 이거죠.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죠? 매수이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곡선은 매수이보로 정하겠습니다. PNF인데요. 횡보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그 상승선도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선. 여기는 하락선이죠. 그래서 바로 맞닿고 있는데 이 다음에 올 것은 그냥 뭐냐, 이렇게 소폭으로 지그재그 움직이는 기간 조정이나 횡보가 오겠습니다. 삼선 전환도와 MACD인데요. 상승 추세입니다. 이건 일치를 하네요. 일치를 합니다. 여기 상승하는 것과 여기 MACD 상승하는 것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라고 보겠습니다. 스윙 차트인데요. 상승 추세입니다. 가기 차트인데요. 상승 추세고요. 랭코 차트도 상승 추세입니다. 분산도 90% 정도의 계좌가 플러스 수익 계좌입니다. 지그재그 상승 추세인데요. 이거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건데, 이런 추세선이 있을 경우 이걸 타고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횡보를 예상했습니다. 횡보를 지그재그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는 소폭 상승하면서 지그재그를 만들고 있네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결국 횡보로 가는 지그재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목균형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후행 스팬이 있죠. 저항선, 구름대와 일봉선 모두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봉이 구름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위에 전환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 가지 조건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강세장이고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벨로프인데요. 상승 추세입니다. 왜? 중심선이 상승하고 있고요. 중심선과 상한선이 사이에 일봉들이 옹기종기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인데요. 상승 추세입니다. 이것도 중심선과 상한선 사이에 일봉들이 모여 있으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고 저선인데요. 10분봉으로 어제 상승을 상쇄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간 2평인데요. 제가 잘못 쓴 게 있죠. 뭘 잘못했느냐, 세라를 맞아가면 안됩니다. 여기서 상승하던 상승 추세가 한 단계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로 세를 만들면 안되죠. 디마크인데요. 소폭 하락하는 의외의 추세입니다. 보시면 이게 디마크의 이건 아닌데요. 이거는 일간 2평짜리인데 들어가 있네요. 보시면 이것과 이것이 얘기하는 상한선과 하한선입니다. 디마크는 위에 이러한 예상 구역이 있었는데 이걸 다 깨고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피봇인데요. 중심선 아래에서 시작해서 2차 지지선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먹느냐, 그 실제 그 장중 투자하실 때 피보선은 아마 이익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프라이스 채널인데요. 디마크선과 비슷하지만 더 정확합니다.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것이 여기입니다. 이게 하한선이죠. 이 하한선을 이게 끼고 돌았습니다. 아까 디마크에서는 그걸 위에서 이제 누르는 역할밖에 못했죠. 맥킨리 다이나믹입니다. 하락 반락입니다. 맥킨리 다이나믹은 상승 추세인데 RSI는 하락했습니다. 고로 추세가 없고, 이것도 기간 조정이나 횡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파라볼릭 사이인데요. ADX가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추세가 없습니다 라고 보면 맞습니다. 박스 차트인데요. 이건 또 제가 설명 안 할 수가 없죠. 양봉이 됐습니다. 긴 양봉이 나왔고 10십자 도지가 나왔고, 그럼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봉이나 음봉이든 긴 봉 차트가 올 거라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바로 테마인데요. 상승 추세고요. 그물 차트입니다. 상승 추세가 좀 약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그물 차트 상한선입니다. 근데 일봉들이 안에 들어와 있죠. 이런 경우는 추세가 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 지표인데요.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이건 AD 라인 같은 것도 보시면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횡보하고 있습니다. 반락했습니다. 근데 큰 반락은 아닌 것 같죠. 살짝 꼬부렸습니다. 이것도 살짝 꼬부러지면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반락은 했습니다. 변동성 차트인데요. 살짝 주저앉았습니다. 보시면 살짝 주저앉았습니다. 끝에 살짝 주저앉았습니다. 공매도 금액인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공매도는 줄어드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면 다이버전스였는데요. 이 다이버전스를 한 번에 깨버렸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어떤 추세가 나올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와 동기화인데요.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네요.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주고받았고 기관은 별 매매 동향이 없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 증시와 우리 양대 시장은 공이 하락입니다. 봉 차트는 하락입니다. 일반 N 특수 차트는 상승입니다. 10분 봉은 저점에서 살짝 반등했습니다. 추세는 없으나 반락이 우려됩니다.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봉 차트와 특수 차트는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횡보하거나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10분 봉은 살짝 반등을 했고, 또 추세는 없으나 반락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다이버전스가 있다는 사실이고, 다이버전스 때문에 언젠가는 최근래에 급락이 나올 것으로 우려합니다.
자, 오늘 그 정규장 이후 그 증시에서 이 뉴스가 뜬 이후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가인 짐 로저스가 리조트 개발업체인 아난티의 사회이사를 맡는다. 북한을 유망 투자적으로 꼽아온 짐 로저스가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금강산 골프장과 리조트 운영권을 보유한 아난티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 궁금하신 건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풍부한 뉴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무제표 주요 부분인데요. 유보율이나 아니면 부채비율 같은 게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라든가 ROE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다 마이너스입니다. 증권사별 목표가를 보면요, 3만원에서 49,000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키움 같은 경우에는 아웃퍼폼이라고 써있네요. 저도 맞습니다. 저도 키움 증권에 동의합니다. 투자 의견, 투기적 매매에 유의하셔야 되고 보류입니다. 내일 아마 장 시작하면 아주 강세가 나타날 겁니다. 이제 좀 더 강세가 커진다면 아마 상한가가 될 것 같은데,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샀다면 모를까, 내일 사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본 목표가는 만원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목표가는 각 증권사 의견에서 뽑은 것입니다.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몫임을 밝힙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 지금까지 성공하다 였습니다.